시사용어 브리핑, 그러니까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예, 신입사원 채용하는 기업이 채용시 합격자 부모에게 자녀 입사 허락고 하는 것. 이게 뭔가 싶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실제로 이제 자녀 입사 허락에 대해서 이분을 뽑아낼 때, 이제 오야하면 오야코동이라고 그래서, 예, 그 닭고기 덮밥 지금 떠오르는 이제 부모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가쿠라는 게 확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일본의 입장에서 이 굉장히 화랑이죠. 경제가 이제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입사 지원에 대해서 사람을 뽑을 때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워낙 인력 부족이 되고 사람들의 인력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한 번 입사를 하게 되면 평생 직장으로서 가는다 이런 인식이 강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세대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더 좋은 직장을 향해서 이동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이제 부모의 반대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고자 그 확인 서약을 받게 되는 게 요약하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입사 허락을 받는 그런 시스템인데, 독특하긴 합니다만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냐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일본에서 인력난을 겪을 정도로 회사들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게 시사하는 바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민간 달 착륙 오디세우스 노바스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지금 이제 달 착륙에 성공한 이제 민간 달 착륙선이에요. 국가에서 지금 하기라니까 민간에서 이렇게 됐다라는 건데,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하고 연관돼서 같이 한 프로젝트다라고 했고, 아르테미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개입돼 있고, 비너스 프로젝트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달 남극 지역에 이제 착륙 예정인 이건데, 실제로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2월 15일 날 여기서 출발을 해서 실제로 48분 만에 로켓에서 분리돼서 이제 비행 시작한 다음 여기서 성공했다. 22일에 이렇게 됐었고요. 실제 이게 살짝 누워 있었다라고 하면서 통신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착륙에 성공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만에 지금 방전 우려가 있어갖고 우선은 꺼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전이 되게 되면 다시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습니다만 교신에 성공했고 올라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달에 가는 것이 민간에까지 확정됐다 어떤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지털 이민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방법이 있다 그래서 부인이 얘기를 해서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제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도 운영이 안 되고 외국에서 있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그쪽을 가입해서 하게 있는데 VPN 통해서 그쪽 가입해서 이렇게 보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우회 가입에 대해서 이민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되냐면 허위 진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거주지를 못 꺼냈을 때 그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걸로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3국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나쁘겠다라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거는 유튜브에서 프리미엄에 대해 이제 차별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대해서 똑같이 가정요금제를 형성하면 될 텐데 어디는 이요금제만 있고 어디는 이것만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좀 억울한 것 중에 하나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가격 올리지 않겠다, 공유하는 거 허용하겠다 했는데 점점 시장이 커지면서 바꾸게 됩니다만 이런 디지털 이민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뭐 아차나 넷플릭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인도를 통해서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하고 터키를 통해서 이제 그 아차 같은 가입하고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합니다만 가격이 많이 싸요. 그 제가 간 데가 저 말레이시아이에요. 말레이시아 사람이고요. 말레이시아 거라게 되는데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제가 얼마더라? 예, 매달 나가는 게 8,000원, 9,000원. 처음에는 6,000원 얼마였는데 오르더라고요. 그것도 환율이나 이것 때문에 올라서 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뭐 제 부인, 장모님, 장인어른 해가지고 저까지 이렇게 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프리미엄 효과는 그거잖아요. 왜 사실 이거 정보 그거는 저장은 안 하는데 광고 안 본다 이런 차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있게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디지털 이민국이라는 건 VPN 우회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저렴하게 그 나라 요금제를 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시별 주요 종목 주가 변동률입니다. 보다시피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주요 주식이 여기서 LG에너지솔루션 제외하고 나머지 다 아주 보합세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SMCI 말도 안 되게 올랐고 나머지 MS나 엔비디아까지 상승이 보면은 기본 100 이상은 다 찍어준 걸 보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스케일링 디스코 이제 몇 개 큰 기업들을 보게 되면 100으로 올라가서 경제 자체가 굉장히 화랑이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문제는 여기 유럽입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충분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수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이제 저평가라고 상대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이 유럽 증시 대형주에 대해서 이제는 이곳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지수의 평가 가치가 나왔는데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이 버블 자체가 꺼질 리가 없는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바로드 디스크 있고요. 뭐 ASMR, CSI, 뭐 루이비통 라인도 있습니다만, 이쪽 라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친숙하게 볼 수 있었던 이런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위치해 있거든요. 이런 데가 이제 올라가고 있고, 미국 증시는 매그니피선트 7이란 말을 첫 글자를 떼서 합니다만, 여기서는 첫 글자를 떼서 그래놀라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의 얘기를 해서 유럽 증시를 대표한 주식을 명칭하는 것은 해서 충분히 시사상식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몽둥이를 들고 있고 카카오톡 맡고 있는 거 있죠. 예전에 그런 괴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카카오톡에서 정부가 이것을 감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규제 압력이 이렇게 커지다 보게 되면은 결국에 시민들이 자신들의 말을 표현하는 데 대해서 또 국가가 이거 갖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 말을 못하는 효과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도 하죠. 너무나도 과도하게 비판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가짜뉴스를 생성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감시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하지만, 몇몇의 선량한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뭔가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또 국가가 감시해서 이걸 못하게 되고 명예훼손되고 문제가 되니까 비판을 못하게 되는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이제 심리적으로 방어하게 되는 효과, 칠링 이펙트, 위축 효과라고 합니다. 칠링 이펙트란 말을 썼었는데 이제는 한국말로 위축 효과라고 부르자,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됐고요. 실제로 이제 안다운 검사가 이제 했었던 것 중에 법원 판결이 이제 정당 대표 구성입장 검찰에 이거 칠링 이펙트 위축 효과다 이런 식으로 막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명해졌었고, 실제 위축 효과 칠링 이펙트에 대한 책들도 이제 많이 나오게 됨으로써 국가가 어떤 감시를 늘리게 되면 오히려 국민이 민주주의를 쇠퇴시키는 효과를 준다라는 것 관련된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종류 미디어 특징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어운드 미디어 지금 나와 있죠. 신도인의 커뮤니티 충성하게 확보해 있습니다만, 앞에 보시면 전부 누가 소유하고 있나요? 기업 웹사이트, 기업 SNS, 기업 커뮤니티, 기업 뉴스룸. 보다시피 기업이 전부 다 미디어를 소유하게 된 게 어운드 미디어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언더미디어 있습니다. 언더미디어는 지금 보다시피 고객의 입장에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별도의 비용 없이 이렇게 형성된 소비자 인식이 만들어진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에 대한 얘기거든요. 블로그 포스트나 이제 TV4의 보도자료 기타 등등인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국민들이 직접 이제 기업의 소유가 아닌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전달해 주거나 하는 언론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언더미디어의 특징이고요. 전에 페이드 미디어 있습니다. 인지도 획득에서 이렇게 되는데, 언더미디어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광고 라인들로 지금 나타나 있죠. 페이드는 이제 일종의 뭐냐면 별도의 비용에 대해서 지불해야 되는 유료 미디어 채널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광고 라인들도 있고, 미디어 자체를 이제 유료 구독으로 처음에 유도를 했었죠. 워싱턴 포스트나 뭐 뉴욕타임즈 했었는데 실패였죠. 예, 그러다 보니 광고량 기타 등 다른 걸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운영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기업의 광고비 자체에 대해서 기업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자금줄이 확실하고요. 언더미디어는 고객들의 입장에서 하고, 페이드 미디어는 비용으로서 충당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것들이 언더미디어의 특징이다. 최근에 이제 많은 마케팅 방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언더미디어입니다. 자, 지금 이거 그림들 보게 되면 영화의 장면인가 싶기도 하기 때문에 동영상 정지화면이고요. 이 동영상들이 보다시피 이렇게 촬영돼서 했다가 아닙니다. 바로 뭐냐면 이거 전부 AI가 만든 겁니다. 검색어 입력해갖고 AI 만들면 최대 1분짜리 동영상을 그냥 만들어줘요. 즉, 광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AI에 검색어만 입력하면은 이거 만들어주는 거고, 이게 AI 소라입니다. 오픈 AI가 이제 2월 15일 공개했는데 일반인까지는 쓸 수가 없고요. 검증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하는 이유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지금 이게 제한된 수의 차등가를 쓰는 이유가 가짜뉴스나 기타 등의 잘못된 것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 지금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영상 제작의 혁명이라고 봅니다. 도대체 AI가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무서워졌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일반인이 이걸 쓰게 되면 무슨 일을 할까요? 딥페이크라는 것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쉽게 이런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조작이 아닌 새로운 영상 자체가 창출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조심하고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제가 보기에 금년 내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AI를 활용해서 영상도 얼마든지 만드는 무서워졌어요. 정말로. 네, AI는 정말 제가 이제 뭐 2달마다 봅니다만 매번 바뀝니다. 네. 근데 저도 쓰다가 이제 못 쫓아가요. 뭔가를 활용하고 있으면 새로운 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못 쫓아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모든은행 10만 명단 점포스인데 10만 명단 점포스가 22.7개, 서울 1등, 대구, 부산, 세종까지 있으면 세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종합청사나 기타 등등 이제 금융에 대해서 일반 민간뿐만 아니라 이걸 활용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만 다른 데 보게 되면 10만 명당이에요. 10만 명 전남 같은 9.4, 충북 9.2 충전. 바로 뭐냐면 은행이 이만큼 적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점포은행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고령층이 어디에 많냐? 노령층 같은 경우는 지방이 더 많겠죠. 근데 중요한 건 서울에 더 많다는. 그래서 CJ은행 폐점 예정이 서울 문 닫습니다. 경기도 문 닫고 지금 보다시피 다 문 닫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 이제는 인터넷으로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이걸 금융의 사막화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떤 편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경험했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은행 지점들이 전부 다 폐점하게 되는 거. 이 폐점하게 된 거는 그만큼 이제 인력 감축이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온라인으로 은행을 하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올라가게 됨으로써 이러한 점포 자체를 운영하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디지털 기술에 능숙하지 않은 계층들, 소위 말하는 정보 격차에 대해서 하위층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보완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금융의 사막화였습니다. 자, TFT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여기나 LTPS에 대해서 이동 엄청 빠르고요. 거의 소비 전력은 보통입니다. 근데 대형화가 불가능해서 작은 걸 합니다만 비용 자체가 굉장히 커요. 지금 보다시피 저온 다결장 산화물이라고 디스플레이 공정인데 비용이 큽니다. 그래서 바로 OLED 만들 때 쓰는 것 중에 하나고 나머지 이제 저렴한 라이트 ASI 같은 경우는 전자이동 들이고 전력도 높지만은 대형화 가능하고 크게 하는 게 가능하고 비용이 낮기 때문에 좀 더 큰 대형화 면에 쓰게 되고요. 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동 빠르고 소비 전력 낮고 대형화 가능하다. 그래서 대형화를 쓰게 되는데 비용이 아무래도 ASI 크기 때문에 좀 더 화질을 요구할 때는 옥사이드를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산화물 옥사이드에 대해서 애플이 이제 TFT 이거를 디스플레이 공정 기술 개발하게 됨으로써 이 작은 액정이나 이걸 만들 때 좀 더 높은 해상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 다음에 낮은 수율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성공을 해서 성공품 이제 좋은 불량품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게 너무 낮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하게 되고 LTPO가 그대로 쓰인 게 바로 갤럭시 S24입니다. 그래서 화질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죠. 기후 우울증입니다. 기후가 바뀌게 됨으로써 기후 변화되니까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이제 슬퍼지고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기후 변화가 인류에게 갖춘다. 뭐가 이런 걱정까지 해야 돼? 그런 걱정할 때 일이나 더 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라는 게 APA 미국 심리학회에서 실제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완벽한 공식적 정신의학적으로 병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우울에 대해서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대형화재, 가뭄이나 어떤 기후변화, 이상현상, 쓰나미나 이런 걸 겪게 됐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한시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후우울증이나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정의한 우울 장애에 대한 이야기고요. 급변하는 날씨나 갑자기 더워지고 추워지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고 이것 때문에 다른 면역체계가 스트레스를 받아 이제 피해를 주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비욘드 이토피아 나와 있습니다만 2024 아카데미 다큐멘터리 부문 유력 확보. 네, 아직 됐다는 건 아니에요. 획기적인 다큐멘터리를 봐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데 바로 뭐가 되냐면 실제 최우수 다큐멘터리 제작사 후보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바로 북한 주민들의 탈북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나라도 이제 탈북자들 세터민으로 이제 있게 됐습니다만 이들이 이제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도와줬던 목사의 삶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24년 동안 1000명이나 이제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이제 탈북을 도왔던 목사에 대해서 이 가족의 탈북을 돕는 과정 자체가 그대로 다큐멘터리처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북한의 인권 실태가 가장 가감없이 표현되어 있고 이전에 북한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거짓.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자체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홍보용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죠. 근데 실제 겪었던 내용들이 있게 됨으로써 결국 여기서 이제 마지막 상에 대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다큐멘터리에 밀리긴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큰 효과가 있었다. 영국 아카데미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게 비욘드 유토피아였습니다. 자, 허머 프롬프트 나왔죠? AI 집에는 진짜 질문을 던지죠. 어떻게 보면 AI 시대에서 중요하게 된 거는 우리가 능숙하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어떤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냐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I 기술에 대해서 이걸 활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허머 프롬프트의 시대다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 코리아 새로 나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이게 두 번째로 뽑힌 건데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 허머 프롬프트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프롬프터라는 게 하나의 직업으로 전문적으로 나타났어요. 효율적으로 질문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 인문학적 문해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에게 이러한 방향으로 AI 물어서 좋은 지식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길러야 된다라는 것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굉장히 힙하시죠? 예, 80대가 넘은 신문인데 지금은 청바지에 신발 보게 되면 이렇게 있고요. 묶는 것도 에센치 있네요. 옷이다 이런 거 있는데 그랜파 코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제 할아버지 옷장에서 꺼낸다는 스타일인데 문제는 이 그랜파 코어가 하나의 패션 트렌드로 됐다라는 거죠. 멋쟁이 할아버지가 입을 것 같은 빈티지 스타일 옷들 같은 것들이 실제 이제 패션 리더들한테 어느 정도 활용된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옥스퍼드 셔츠라고 하죠. 옥스퍼드룩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체크무늬 있는 그런 셔츠라든지 럭비 셔츠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약간 컬러풀한 가디건, 색깔 자체가 분홍빛도 나고 꽃 모양 있는 거 이런 것들인데 그랜파 코어 룩에 대해서 지금 MZ 세대들이 갑자기 이걸 입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나타났습니다. 늙지만 늙어 보이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고 그 증화음도 있으면서 하게 됩니다만 일시적일 것 같아요. 예, 그랜파 코어라는 표현 기억하시고요. 자, NCG 1위차 협의 내용입니다. 바로 NCG에 대한 한미 협의 기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이제 대북 확장, 이제 북한의 어떤 핵 확장에 대한 억제를 막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공동해적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실제 3월에 이 자유방패 연습을 했었을 때 이제 북한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실제로 핵기업 무력화에 대해서 훈련을 했을 때 북한의 반응은 과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차회, 2차회 거치게 됨으로써 결국 이러한 훈련이 제대로 시행이 됐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 워싱턴 발표일로 연사회 가동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핵우산 정책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거기서 이제 미국과의 연계가 잘 돼서 북한의 핵기업을 조금이나 낮출 수 있는데 기여를 해야 되겠죠. 자, 림보 세대라고 부릅니다. 고등교육 받았지만 경력자 사실 희망이나 가능성이 보이셨는데 슬프죠. 림보 세대라고 해서 학력이 높아요. 학력이 높은데 이들이 실제 희망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되는데 문성합니다라는 거죠. 인문계 출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경력이 이제 중간에 끼다 보니까 제 세대, 그러니까 40대 지금 중반 세대들이 가장 마지막 세대, 문 닫은 세대라고 합니다만 저희 때도 이제 팍팍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훨씬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력이 애매하기 때문에 결국 경력직도 아니고 신규직도 아니고 나이는 들어가고 학력은 높은데 뭘 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경기 침체 때문에 실제로 고등학력 가진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나 어떤 비정규직에만 이제 있다 보니까 이런 림보 세대고요. 실제로 이거는 중국에서도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 일본은 지금 이런 사람 다시 취업을 합니다. 한국이 여전히 이런 고학력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는 현상입니다. 림보 세대였습니다. 자, 지금 이거 보시면은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보입니다만 실제 길거리에서 우리가 거리를 걸어가면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에펠탑을 지금 감아 올라가고 있고 저쪽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저러한 큰 여성, 이제 마치 진격의 거인들처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만 바로 실제 있는 장소에다 CG를 씌워갖고 만든 페이크 5개 광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광고에 대해서 페이크 5개 광고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장점이 있다라는 거,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게 5개 광고를 CG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비용 안 들다, 인간에게 피해를 안 준다라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죠. 독립문 안에서 지금 들어가서 이렇게 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그려있고 바로 CG를 활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이게 마치 이제 가상 장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는 장면에서 있는 것처럼 벌어진 것처럼 여기다 보다 보니까 이 마케팅 비용이나 환경보호라는 측면에서 좋다. 그리고 그만큼 광고의 소구력, 사람들이 소비하게 되는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 때문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에 빠진 미국은 JP 모건도 AI 서비스 한다 그러고 AI 적용한다 그러고 뱅가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 말고도 다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것들이 AI하고 전혀 관계없는 기업들이죠. 투자 그룹들이나 이렇게 되는데 AI 워싱이라 그래서 우리는 AI 연관이 있어 이런 걸 주장합니다만 실제로 AI하고 관계가 거의 없는 거죠. 예전에 있었던 그린워싱, 우리가 넉 달 전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만 그린워싱처럼 환경을 보호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기업이죠. 친환경 기업처럼. 근데 친 AI 기업처럼 보임으로써 투자를 유발하게 하는 이런 축이 하나가 AI 워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투명성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실제 나왔던 시사상식 기출문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유명인들 자살 소식에 동요하여 모방자살이 긴 사현상은 연합뉴스 팁인데요. 예, 연합뉴스 치고는 이거는 풀 수 있는 문제죠. 너무나 이제 많이 나왔던 거고 베르테르 효과입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괴테 소설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떤 연예인이 죽었을 때 실제로 이제 나도 슬픔을 느껴서 일반인까지 같이 자살하게 되는 상황이고 옛날에 이제 최순실이라는 엄청나게 진짜 유명한 배우가 있었는데 그때에 의해 2명 정도가 이제 따라 자살한 케이스도 있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효과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고요. 이것을 방지하는 반대 효과, 파파게노 효과 더 날만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디어가 이런 자산 관련 보도에 대해서 실제로 댓글도 안 달고 짧게 쓰고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겠다라고 함으로써 파파게노 효과 이걸 막겠다라고 하는 게 이거에 대한 반대 효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 자연 속에서 전통문화 보존 느림의 삶을 추구한다. 느림에서 벌써 답이 나오네요. 그쵸? 슬로우시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슬로우시티라는 것은 환경보호에 대해서 지금 있습니다만 이게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여유로운 삶, 우리가 워라벨 얘기합니다만 시장이 너무나 급하게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러니 디지털 시대에서 아날로그로 이제 조금 더 이제 가보자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슬로우시티입니다. 자, 서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는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반영하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이크 잡고 법안 설명하면서 실제 길게 한 사람 14명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로마 원로원에서 했었던 발문 중에 하나입니다만 우리 DJ 전 대통령이 이제 64년에 실제로 했었던 5시간 19분 연설도 여기에 있었고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안 방지를 해서 필리버스터링이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 방해라기보다는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자신의 얘기할 수 있는 발언권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면서 법안을 막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우주의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으면 환경을 갖춘 공간 범위. 그래서 바깥에 나갔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이라고 그래서 걸리락스 존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생명이 있을 것 같다라는데 물론 그 생명체가 인간 같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생명체, 식물이라든지 어떤 미생물일지라도 이걸 파악하게 되는 게 걸리락스 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심리현상 중 하나로 보편적인 성격 특성이 자신의 성격과 일치한다라고 보는 거. 그래서 남들이 이제 보편적인 성격, 그래서 심리검사, 성격검사 하게 되면은, 보통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지만 그럴 때 타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지 않음. 뭐 이런 얘기다. 타인을 잘 이해하지만은 한편으로 자신에 대해서 있지 않지. 뭐 하면서 양면성을 얘기하면 다 진 줄 알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런데 이게 반음 효과라는 것 중에 하나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성격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될 때 동일한 내용 성격 검사를 준 다음에 실제로 결과에 대해서 일치하는지 하다 보니까 전부 자신의 성격을 일치한다. 그런 얘기를 했죠. 반음 효과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이 효과 자체가 뭐냐면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중간치 경향을 보인다라고 하는 효과가 3번입니다. 자, 가계의 소득 대비 주거 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을 뜻하는 지수는 우선 지니계수라는 건 굉장히 유명합니다만 실제로 이제 이게 주거 비용이 차지하는 게 가장 커지게 되면서 최근에 등장한 슈버베 지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계 소득에서 주거 비용이 얼마나 크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서울 거주 대출 받으신 분들한테 압도적으로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어들이면 거기서 대출 가운데 그렇게 들어가게 되고 합니다만 CI 지수 거주 비용에 대한 비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재활용품에 디자인했던 활용들의 가치를 더 높은 제품 만드는 거. 실제로 이거는 재활용을 통해서 이제 뭐 백팩 같은 것도 있었으면 가방, 심지어 옷까지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요. 업사이클링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보호를 위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천을 재가공해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거나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리사이클링은 그대로 갖다 쓴다라고 한다면 업사이클링 걸 재가공해서 더 좋은 것으로 바꾼다라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환경보호에서 좀 더 이제 이용하다라는 겁니다만 실제 업사이클링을 하기 위해서 아디다스나
나이키가 시도를 했었거든요. 예, 지금 상품들 다 70% 세일하고 안 사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이걸 써주자라기보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발볼이 워낙 넓면서 특수 제작 신발 신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합니다만 이제 1번 저도 있다면 한 번쯤 구매해 주신데 얘네들이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보기에 가격을 너무 높게 잡았어요.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비용을 너무 높게 잡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8번 BCG 매트릭스의 수익 창출원 사업을 뜻하는 용어는 이라고 했어요. BCG 매트릭스는 진짜 SWT 다음 너무나 유명하죠. 실제 회사에서 지금 우리 상품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어디냐라는 것을 판단할 때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하고요. 수익 창출원이라면 캐시카우란 말을 쓰죠. 그래서 고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거고요. 스타는 잘 나가는 거, 올라가기도 하고 성장도 되고 있는 거. 물음표는 아직 퀘스천 마크.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도입기회들랑 도구사업은 지금 빨리 관둬야 되는 거. 지금 상황상 접어야 되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고체, 액체, 기체와 더불어 제4의 물질로 부리는 거. 고체, 액체, 기체로 뭐가 또 있었어? 라고 하게 되는데 이 제4의 물질 플라즈마입니다. 실제로 이제 기체 상태, 물질 자체가 이제 변화되면서 이 기체에다 계속해서 열을 가하게 되면 기체 이상의 모습, 그 플라즈마에 대한 이야기 4번입니다. 10번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성난 사람들 감독 이번에 다뤘던 게 이제 출제가 됐죠. 이성직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성직 감독에 대해서는 이번에 끝이 아니라 아마 계속하게 될 거고 이때 나무주연상 받은 사람이 스티븐 연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븐 연 같은 미나리에서 나와서 이제 유명해졌던 사람이고 이제 나무주연상을 타냈죠. 예, 저도 보고 싶습니다. 예. 11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대학 활성화 정책의 명칭은 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이름에서 지금 헷갈리게 해놨습니다만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와 지역화, 로컬라이제이션 합쳤다 그래서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두 단어는 지금 글로컬 대학 30입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심사 기준이나 이걸 판단하게 됨으로써 지방대학 자체가 지금 매우 소멸되고 있거든요. 갑자기 이제 자신의 출신 대학들이 사라지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살아있는 대학들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12번 국가행정조직은 몇 개 부, 몇 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나오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이게 초등학교 책에 나와서 굉장히 신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19거든요. 그래서 이제 19부, 19청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나 이제 이런 것들이 보훈부로 바뀌면서 이제 4처에서 3처로 바뀌고 19부로 늘어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노벨상에서 시상하지 않은 부분은 보시면 나오면 수학상, 생리학상, 화학상, 물리학상인데 보자마자 느낌이 있죠. 우리 필지상 받게 됨으로써 이렇게 됐었죠. 바로 수학상에 대해서는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해서 필지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받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노벨 재단에서 이걸 이어받아서 계속 주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외교사절로서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인물을 뜻하는 말은 이 사람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는 거고 이게 우리가 봤었을 때 우리가 상을 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제 이 어떤 사람이 왔었을 때 이 사람은 절로 호감이 가지 않아 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는 건데 이 우리가 가면을 썼다라고 해서 이게 페르소나라고 하거든요. 그 이 사람의 성판대기 성판대기라는 성향을 표출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지 페르소나 넌 그라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이다 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동이라는 건 아그레망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거 전에 나왔던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인정하지 않은 호감 가지 않은 페르소나 넌 그라타. 이제 마음에 들면은 페르소나 그라타라고 이제 부르겠죠. 자, 소설 젊은 베르테르스를 슬픔을 쓴 작가 이름은 자, 이거 앞부분에서 얘기했었던 거고 예, 괴테입니다. 이건 몰프강 폰 괴테에 대해서 있는 거고 독일의 대문호라 부르고 뭐 세계적인 작가라고 부르는데 제한이 없겠죠.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고 실러는 시인이고요. 토마스 만도 이제 소설가, 니체 같은 철학자에 가깝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기본적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데 괴테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권 패션과 미용에 아낌없이 투자한 남성들을 뜻하는 신조어는 이제 우리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죠. 실제로 이제 남성들이 이제 어떤 것에 관리를 하게 되고 피부 관리도 받게 되고 네일까지 받고 이렇게 되는 것들 그루밍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관심을 두고 이제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늘어나긴 했어요. 전보다 늘어나긴 했는데 아직까지 그 숫자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았다라고 부릅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 독일 나치 정권이 유대인 학살이라고 그래서 너무 유명하죠. 영화도 있고 다큐멘터리 홀로코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실제로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을 진짜 말도 안 되게 학살하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수용소에서 이제 가스로 이제 죽이거나 또는 총살을 쉽게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8번 영어에 쓰이는 광어비표 처음에 상품 일본어 보여줘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 그래서 전체 안 보여지고 일본에서 저거 뭐지? 라고 하게 되면 흔히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죠. 잠시만 이렇게 나왔다가 이거 티저 광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부러 상품은 잘 안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검색해서 찾는 것 중에 하나죠. 티저라는 게 이제 권리다, 논리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있습니다만 살짝 봐서 이거 찾게 하는 거고, 예를 들어 이 티저 광고로 이제 쓸만한 게 노골적으로 상표를 보여주는 가방이나 옷 같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 사람이 저거 뭐지? 라고 찾게 하는 게 이런 것 중에 하나죠. 주식을 대량으로 보여 매도자 매수자의 장애 시간에 주식을 넘기는 거래입니다. 유명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블록 매매가 이루어졌다, 블록딜이 이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나타나는 거죠. 알리바바 이제 실제 알리바바 기업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거래했었던 사례에서 수많은 블록딜 사례 정황이 있었다. 이게 손정희 회장과 그런 게 있었다. 전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블록딜입니다. 20번 일제강점기 당시 한인애국단 소속되지 않은 인물은 한인애국단을 이루는 2명 봉봉 기억하시면 됩니다. 윤봉길과 이봉창이었고 이걸 이끌었던 사람이 김구였죠. 그래서 이 안창호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인애국단이 우리가 이제 그 의열단과 함께 두 개의 우리의 단체로서 요인 암살이었죠.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항일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제 일본의 요인을 암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이 세 명이 안창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보다는 우리의 어떤 그 민족 발전을 위해서 이제 노력했었던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이 무장투쟁으로 했었던 라인들이 저렇게 위에 3번이고 안창호 선생이 맨 마지막입니다. 안창호 선생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21번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극작품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사실 희극작품도 유명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비극작품들이 4대 비극이라고 해서 맥베드, 그 다음에 뭐 햄릿, 그 다음에 로미오 앤 줄리엣 해가지고 로미오 앤 줄리엣은 리어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유명하죠. 그래서 4대 비극으로 넣치는 것 중에 하나고, 이 여기서 있는 햄릿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진짜 굉장히 슬프게 끝나는 비극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대 비극과 4대 비극에 대해서 좀 구분하셔야 되고요. 백제의 사비천도의 신라 전투에서 전사한 백제의 왕은, 그래서 신라 전투에 사비천도를 한 다음에 자 제일 처음에 이제 부여에서 웅진 사비로 움직여 사비로 천도한 후에 이제 백제가 관산선 전투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실제로 이제 올리려고 했었다가 이 뒤통수를 맞게 된 것이 백제 성왕입니다. 백제 성왕은 생각보다 뭐 이때 죽었다라고 했지만 실제 이제 백제의 부흥에 대해서 마지막을 장식한 왕이고요. 예, 부흥에 대해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의장이나 뒤에서는 이제 망가지게 되죠. 예, 성왕입니다. 예, 뭐 고이왕, 근초왕, 근초 같은 경우는 이제 예, 고구려의 이제 부흥이죠. 백제의 부흥입니다만 백제의 영토가 가장 컸었을 때가 근초고왕 시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나온 김에 고이왕 같은 경우는 백제의 어떤 그거죠. 의관이나 이제 관복제 같은 거 관등제 정립하면서 중앙 집권 기틀을 마련한 왕. 의장이 진짜 그냥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자, 23번 엘니뇨는 평년보다 해수면보다 섭씨 몇 도 이상 높은 상태가 지속될 때를 말하는가. 기준점에 대해서 묻는 것 중에 하나고 0.5도입니다. 실제로 20년 0.5도는 로마 클럽에서 얘기한 0.5가 기준이 된다라는 걸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중 영국의 의회민주주의 발전과 관련 없는 사건은 의회민주주의에서 청교도혁명 처음에 있었고 맨 마지막에 명예혁명이고, 이 명예혁명 때 있었던 게 권리장전이고 청교도혁명 때 제시했던 권리청원이라고 하죠. 2월혁명, 7월혁명부터 있었고 그다음 2월혁명은 이건 프랑스에 있었던 이제 혁명에 대한 스토리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까지 다뤄봤고요. 4월 달에도 여러 가지 굵직굵직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시사와 관련된 내용들, 키워드들 굉장히 많았던 달이었죠.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험 준비에 여념 없도록, 그리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